실례지만 볼래 말래 2회차. 네, 우리 동네 영패들의 영화로 만나는 주담 토크 오늘 2회차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마을생활 전파소 문PD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소개 뭐 자연스럽게 하시죠. 조마담으로 하는 걸로. 네. 아니에요. 뭐 조마담으로. 네. 네, 아무튼 말 많은 여자, 일희일비하는 여자, 캐릭터 구성. 네. 쿨하고 싶지만 쿨하지 못한 여자, 혜원조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반장입니다. 네. 나 역시 네. 그 1회차가 아직 업로드가 안 됐는데, 사실, 조금 있으면 이제 오늘 촬영하는 기준으로 7시 반에,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 올라갔을 그래요? 것 같고, 지금 일단 저희가 생방송을 기본으로 했는데, 아직 이제 방송에 익숙해지지 않고, 그래서, 한 3, 4회까지는 이제 녹화로 해서 바로바로 생방송 같은 녹화를 해서 편집 없이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방송이 좀 붙으면, 바로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황 토크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뭐. 네. 무슨 일을 하세요? 홍 반장은?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아, 텍스타일 디자이너입니다. 네. 그래서 옷이 이제 나온 남자입니다. 네. 네. 해경공 혹시 근데 해경공을 왜 넣지 않기로? 해경조 씨. 아니 혜원 혜원조 씨. 왜 그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입에 안 붙네. 그래요? 네. 해경이 더 붙어? 네. 그래요. 혜원조 씨. 뭐 그냥 일주일 동안 또 네. 방송 기다리며. 네. 아니 근데 모니터링을 방송을 엄청 준비하는. 그 편집본을 열심히 모니터링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근데 네, 지난 방송 리뷰 좀 거울아 한번 해보세요. 거울아 누가 더 이뻐? 네. 거울아 아니, 거울아 그런 난 너무 거는 이쁘지? 상관이 없는데 네. 너무 길으니까 음. 너무 길고 우리가 네. 시간 안배를 잘 못했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길어지고 네. 또 처음이라 너무 이렇게 더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서 네. 저는 많이 이렇게 좀 걷어내달라, 네. 과감하게 좀 네. 편집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편집을 거의 안 한. 네, 저희는 안 하는 편집은 걸로 거의 최소한으로 하기 네. 때문에 촬영 이제 녹화하고 편집까지 하면 너무 이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 그 유튜버 구독자들이나 우리 마이생활점포 유저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빨리 이렇게 방송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은 편집을 최소한 하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편집 거의 안 하고 했더니 90분 나오더라고요. 그죠? 90분 길었는데 아마 근데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무슨 보시는 분들이- 철학 강의도 아니고 무슨 네. 90분 동안. 영화 한 편 보는 거의 짧은 영화 네. 한 편 보는 그 시간인데. 뭐 의리로 1편은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시는 분들이 지인들이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4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뭐죠? 첫 번째 영화. 근데 너무 그렇게 막 딱딱하게. 아니, 그렇게. 그런 얘기 사족을 달지 말고. 왜? 그러니까 길어진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 클래식? 그 첫 번째 영화 편집점을 딱딱 끊어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말렸습니다. 또 좀 해경궁 조씨의 또. 아니 그래. 너무 옛날 스타일로 또 진행하시길래. 이 정리는 해주고 가야 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하실래요? 아니 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영화 오늘 뭐였죠? 우리가 이번 주 클래식하고 네. 하나는 나중에? 아니면 지금 얘기할까요? 아니면 같이 뭐 얘기할까요? 두 개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음. 두 개를 다 이제 소화할 수 있도록 해보고 네. 어쨌든 시간이 일단 중요하잖아요. 네. 어쨌든 첫 번째는 이제 클래식으로 네. 우리가 네. 정했거든요, 저번 주. 자, 그게 요즘에 이제 가을날이 됐으니까 좀 멜랑꼴링한 멜랑꼴랑한 멜로 영화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추천해 보자 해서 사실 대체적으로 클래식은 좀 저기 했던 것 같아요. 합의를 봤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클래식 아마 굉장히 좀 오래된 영화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짤막하게 우리 혜원조 씨가 존마담이라 해도 돼. 그 조마담이 하고 싶은 대로. 조마담이 조금 리뷰를 이 영화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억을 좀 새록새록 날 수 있도록 한번 짧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일단은 저도 좋아하는 영화인데 일단 기본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해왔는데
어쨌든 클래식은 2003년도에 이제 그냥 안 보고 만들어진. 하면 안 돼? 아니 근데 그래도 그래. 아니 굳이 이렇게 보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도 어쨌든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5분이야 5분. 아니 어쨌든 네, 내가 아니, 말하고 싶은 대로 네, 하게 해줘. 냅두세요. 알겠어요. 준비를 이렇게 해온 네, 건데. 알겠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보고 해야 되거든 이따가. 알겠어요. 아니, 또 뭐 일본 작가. 아니 그래. 어쨌든 응. 2003년도에 개봉했고 감독은 곽재용 감독이라고 엽기적인 그녀. 그때 한국 영화의 어떤 히트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가 한국 영화 부흥기라고 이제 불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 감독이 이제 뭐 엽기적인 그녀,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재미를 많이 봤던 그 감독님의 클래식, 손예진, 조승우, 그리고 조인성, 뭐 그 그렇죠. 외에 이제 또 이기훈님, 뭐 서영희 배우님 나왔는데 그 출연을 하고요. 네. 스토리라인은 어떻게 돼요? 줄거리는 이제 손예진 역할을 맡은, 그러니까 손예진이 맡은 그 지혜라는 역할에 지혜와 그 친구 수경이란 친구가 나와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짝사랑하는 선배를 연극반 선배를 네. 수경이도 같이 좋아하는데 그 수경이 대피를 해달라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대피를 해주면서 그 짝사랑을 키우는 현대와 이제 해외 여행 간 어머니를 그 해외 여행 중이신 어머니의 그 비밀 상자를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첫사랑을 이제 보게 되는 옛날 추억 어린 그런 일기장을 통해서 어머니의 첫사랑을 알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첫사랑과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그 어머니 세대 또 현재 자기 젊은 세대가 같이 이제 그 사랑을 멜로를 키워나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 큰 줄거리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이 이제 아시긴 아실 저는 아실 사실은 건데. 굉장히 그때 당시에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너무 재밌게 봤고 그래서 이제 이 프로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봤어요, 사실은. 그 제가 찾아봤는데 유저분들 약간 정보를 드리면 저는 그 OTT 그러니까 유선 방송을 KT를 보거든요, 집에서. 근데 KT는 1,100원이가 받아요. 근데 뭐 쿠팡 소개해 주는 건 아니고 쿠팡 플레이에서는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무료로 해서 클래식 봤는데 스토리라인이 되게 지금 봐도 되게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일단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시청자들이야 뭐 청취자 아니 뭐 관람객들이야 그냥 보면 노멀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게 교차 편집을 너무 자연스럽게 한 거죠. 그래서 보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결과가 어떤 식으로 흐를 거라는지 너무 좀 보이고 그 보이는데도 싫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이 남자들의 좀 약간 로망이 좀 있죠. 첫사랑에 첫사랑의 대한 로망이 있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지금의 한 30대 후반부터 한 50대까지 충분히 이렇게 공감 가는 느낌. 뭐 더 나이 든 때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 나오는 캐릭터들이 좀 약간 연기가 좀 어설프잖아요. 연기가 그죠? 그렇지 않던데? 연기가 어설픈데 풋풋하지. 그러니까 그게 연기를 좀 못하는데 그 부자연스러움이 굉장히 풋풋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하고 할 때 여자한테 말 잘 걸면 좀 저기 커피 한 잔 드실까요? 뭐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하신 거 아니야? 순진한 척은 20살 때 막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20살 때는 저도 그랬죠. 다 20살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뭐 소개팅을 나가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때 생각이 좀 아련하게 난다. 그러니까 이 조인성이라든지 좀 약간 조승우도 약간 좀 낯가려운 장면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박경택 감독이 옛날에 우리 제일 재밌게 곽재용 감독이 가장 인기 끈 게 바로 그지 않습니까? 저기 엽기적인 그녀. 네, 그렇죠. 거기선 연기들을 너무 잘해요. 배우들이. 차태현, 전지현. 근데 클래식은 진짜 말 그대로 클래식 같은 느낌입니다. 연기자들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거기서 오는 어떤 우리의 첫사랑에 대한 추억 결과가 어떻게 뻔히 보일 듯한 걸 예측하면서도 막 이렇게 아름답다?
슬프긴 하지만 결과가 좀 약간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지만은 굉장히 우리 정서를 건드리는 어떤 요소가 있죠. 그래서 남자들의 영화가 아니냐, 나는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그럼 남성분들 꼭 한번 보셔. 근데 제가 요번에 봤어도 20년 전 영화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도 그렇고 찍은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시집을 가신 결혼을 하신 우리 손예진 배우의 젊을 때 정말 초창기 풋풋한 정말 그 신선한 연기와, 그러니까 떼어나지도 않고 뭔가 빼어난 외모는 아닌데 뭔가 이게 정서적으로 남성분들이 끌리는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들이 보면 어떤가? 그냥 평범한 좋아? 그냥 연예인. 손예진? 네, 어땠어요? 아니 그게 이 스토리 자체가 우리 남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첫사랑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이렇게 막 스며들다 보니까 막 그런 거가 있는데, 여자 이제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 이거죠. 근데 여자분들에게 오히려 더 잘 먹히는 거로 나는 어느 포인트가 좀. 왜냐면 일단 그 순애보적이고 지고지순하고 또 첫사랑의 어떤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뭐 편지 있지. 그 낭만 자켓 벗어서 이렇게 같이. 그리고 막 그 영상미도 너무 아름다웠고 거기가 그 영화가 클래식이 좋았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탑이 아니었던 신인과 다름없는 젊은 연기자들을 기용해서 되게 아름다운 음악, 음악을 또 빼놓을 수 없어. 김광석의 음악이라든지 뭐 자전거 탄 자전거 풍경 노래가 또 그 영화에서 굉장히 빛을 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음악과 장면이 너무나 찰떡같이 잘 맞아 떨어졌던 이런 장면 연출이 여자들이 당연히 좋아하는 이 영화 몇 요소가 년도 있지. 나왔다 그랬죠? 근데 음악에 상당히 년도? 신경, 2003년도. 2003년도. 네. 음악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게 지금 봐도 느껴지고. 그리고 그게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처럼 그렇죠. 달려가는 장면이며, 그리고 그게 흘러가는 장면에 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고리들이 너무 예쁘게 표현이 잘 됐고, 내가 또 클래식을 좋아했던 거는 이 제목이 클래식이잖아요. 근데 이 첫사랑 엄마 세대에 그 주희라는 1인 2역했잖아요. 그렇죠, 손예진이. 그렇죠. 근데 그 주희의 그 68년도더라고 그때 배경이. 그때 여름방학 때 이 처음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좋아하게 되는 고등학교 시절. 소나기 같은 느낌도 약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소나기를 차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소나기를. 아이고 또 누가 오셨네. 또 방청하시러 오신 벌써? 분들이 계시네. 벌써. 네.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방해가지고 그래, 그럼 보실 수 좋겠다 있게. 진짜. 네. 어쨌든 거기에 소나기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그 차용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맞아, 오마주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나 딱 소나기 오마주 같았어. 그 소나기 오마주로도 볼 수 있고 클래식 내가 생각할 때 내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개인적으로 우리 단편 문학의 진정한 클래식은 소나기다. 그렇지. 그렇게 아름다운 첫사랑의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그거를 요 영화의 주제에 잘 맞게 그 장면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다가 그거를 이렇게 쓴 걸 보면서 굉장히 클래식에 또 잘 맞는다. 아니 근데 좋았어. 나 그게 시골에 가서 나도 그랬었지만은 나도 초등학교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만 되면은 큰애 삼촌이 우리 시골 마을의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이거는 마실 거지. 완전 너무 열띤 또 다들 첫사랑 생각나는 거야? 뭐야 이거? 아니 이따가 한다고 못하게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타이밍을 좀 놓쳤어 내가. 그랬구나. 아이고. 아니 그 방학 때마다 이 시골에 도시 살던 아이들과 아니면 성인이 됐던 간에 이 친구들이 시골에 가서 느끼는 어떤 경험들. 자꾸 끊게 돼. 미안해. 오늘은 좀 자제할게. 근데 오늘은 소주네요? 네, 항상 주담 토크를 해서 좀 바꿔보려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뭐 막걸리라든지 와인을 하든지. 근데 항상 잘 드시더라고. 이제 편육 좀 드시고. 만두는 여기 우리 전파수 앞에 유명한 만두 가게가 있어요. 행복만두? 네, 행복만두. 거기 예전 같지 않더라. 네. 또 이렇게 그럼 안 피해를 되나? 해주려고 그랬는데 또. 죄송해요. 네, 예전 같지는 않은데 괜찮습니다. 근데 먹기 굉장히. 아무튼 또 내가 이걸 끊었지 또. 그렇지. 항상 그런 식이지 뭐. 어쩔 수 없어. 항상 여름에 대한 어떤 여름만 되면 시골에 가서 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첫사랑들, 그리고 낯선 이들의 어떤 만남, 도시가 아닌 도시 아이와
시골의 아이의 서로 만남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도시 네. 지금 애들은 아마 안 보내니까 음. 시골에서 농사 짓고 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이를 보내고 맡기고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원을 가야 되니까. 아마 그 추억을 갖고 있는 건 아마 그 정서를 갖고 있는 건 아마 우리 세대 아닌가. 사실 중년을 위한 영화라고 봐요. 근데 이게 그 이제 사랑이 그 약간 처음에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는지 약간 묘하게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MZ 세대가 이 영화를 보실 때 아,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MZ를 밀려 왜 MZ라고 그랬어. MZ MG 죄송해요. NG 죄송할 건 없어. 죄송할 건 없는데 MZ 세대가 이걸 봤을 때 클래식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뭐라고 그러지? 그 연애를 할 때 좀 어떻게 해야지 사실 그냥 흔한 말로 여자를 잘 꼬실 수 있나? 난 요거 보면은 좀 그 포인트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난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건 아니에요? 본인 생각에는 어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아니 진짜 너무 좋은 멜로 영화인데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어떤 시작을 어떤 느낌으로 시작을 하는지가 그 클래식 초반부에 조인성과 손혜진의 관계에서 이게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긋날 듯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이렇게 다 이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2000년대 세대 이후의 세대하고 21세기, 20세기죠. 20세기 소년 소녀들은 사실 순수함에 가장 방점을 뒀어요. 사랑에 대한 어떤 만남과 서로 좋아하는 감정들의 순수함에 방점을 뒀다 그러면 21세기 소년 소녀들은 에로야? 아니 되게 그 모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됨에 그러니까 좀 약간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단절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얘는 순수함에서 이제 굉장히 세련됨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랑 뭐 여러 가지가 맞물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21세기는 순수하지 않아? 모든 첫사랑은 아니, 이게 그래도 다 순수성을 순수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 넌 순수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모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아니, 말을 해? 니들 또 방점은 싸우기 시작했냐? 사랑에 대한 방점을 어디다 찍느냐. 또 약간 반감이 또 생겼구나 좀. 사랑에 아니 대한 그게 아니라 잘 그럼 뭐 얘기를 해요. 반론을 사랑에 얘기해봐. 대한 방점을 어디다 두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 여리고 뭐 이런 것들이고. 그럼 옛날에 현모양처럼 말도 있었잖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쓰지 않는 거. 첫사랑이니까 우리가 첫사랑일 때는 다 모든 게 미숙하고 그렇지. 감정 표현도 조금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 그거를 얘기는 이제- 뭐냐면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고 아마 시대 자체가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골에 보내지고 거기서 만나는 우연스러운 만남 그리고 호기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고 뭐 요런 말 잘하고 요런 게 21세기 트렌드라고 한다면 20세기의 트렌드는 순수하고 난 얼굴 보지 않아. 사람이 아니, 도움 되지 않아. 뭐 아니, 이런 나도 얘기가 좀 홍 반장 얘기에도 일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음, 주목하고 싶은 건 나하고 약간 상반된 견해야.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 영화고 우리 세대의 사랑을 시작했을 때 대체로 그렇게 했고 이 영화를 보면서 첫사랑이 생각나고 또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 우리는 삐삐 세대이기 때문에 약속을 정하면은 종로 상가에서 만나요 했는데 한 사람은 종로 상가 위에서 한 사람은 지하에서 기다리다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랬던 경험들 뭐 예를 들면 또 뭐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꼭 좀 그렇지는 않은데 항상 옷을 잘 입고 동네 부잣집 뭐 이렇게 이런 친구에 대한 또 그 우리 같은 머슴아들은 그건 이제 서울 사람과 시골 사람. 아니 그러니까 묘미가 좀 난 대구라서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어렸을 때 대구 유지 아들 중고등학교 때 대구. 좀 중고등학교 저 친구 왕자님. 괜찮다. 우리는 지금 남학교를 다녀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러면 약간 이제 그 옷도 깔끔하게 입고 뭐 이런 친구한테 좀 이렇게 좀 부잣집 애 같은 여성 학생에게 되게 호감이 가지 않았었어? 난 그랬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근데 나는 뭐 초등학교 때 뭐 이런 학창 시절 이런 거는 별로 이성과의 추억이 별로 없어요 나는. 아 그 유년 시절에는. 그러면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약간 초등학교 때 뭐 누구 좋아하고 그런 거 초중고 없었어요? 때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근데 이런 느낌? 초등학교 때 누구 좋아해가지고 뭐 이런 그런 그때 그 나이 때의 그 감성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첫사랑이다 하고 떠오를 만한 그런 사람은 결국 나는 성인이 돼서 저는 제 경험을 좀 얘기하면 전 초등학교 때 짝사랑 우리 와이프가 근데 내가 알잖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때의 그 사랑 그 스토리를 알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초등학교. 와이프분도 아시는데 초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친구를 20살이 넘어서 만난 적이 있어. 그 감정이 확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냉정해졌다며. 굉장히 그때까지는 그 조승호처럼 막 계속 생각이 나고 보고 싶을 수 있는데 실제로 만났는데 별로 딱 이렇게 환상이 다운되는, 깨지는. 뭐 이런 경험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관통하는 이제 시대가 달라져도 뭔가 첫사랑의 느낌은 뭐 세련됐거나 후지거나 뭐 이러더라도 그런 약간의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추억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상념에 계속 휩싸이는 이유는 뭐냐면 기억하고 추억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기억과 추억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억에 그 동사소설에 그 말 나오잖아요. 그 여인을 사랑했을 때 10년간 아무 기억도 나지 않고 그 해에 복사꽃이 피었는 것만 기억난다. 그 연인과 같이 복사꽃길을 걸었던 것만 기억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억과 그 기억 때문에 평생에 아리고 슬프고 모든 걸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얘기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클래식은 남성 영화다. 우리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거야 지금. 아니 조마도 나는 못해. 그거를 뭐 남성 영화다 뭐 이렇게 딱 보진 않는데 그렇지. 남녀노소가 다 좋아할 수 있는 그게 있고 내가 이 영화에서 또 느낀 거는 이 엄마 세대를 보여주면서 본인도 비슷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 영화 그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게 어머니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에 그런 또 절절한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이 자녀가 몰랐던 그런 젊음을 다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본인도 지금 그 막 소가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나중에 결국은 이어지지만 그렇지. 거기 안에서 운명 같은 우리가 멜로에서 볼 수 있는 그 저런 운명일 수가 막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멜로 장치면서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졌다.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좋았지. 이제 우리 다 얘기해도 결혼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클래식의 그 서사가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요소들이 잔잔하게 있는 거야. 막 또 어떤 사람이 내 그 여자친구를 좋아했던 남자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뭐 예를 들면 나도 어떤 여자를 좀 좋아했던 경험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요즘 보면은 가을날에 보기에는 굉장히 좀 젖어드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김광석 음악이 네, 좋죠. 그 기차 씬 기차 씬, 네. 준하야 막 이러면서 또 이제 그 월남전으로 가는데 저는 진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봤으면 좋겠다. 그때 김광석 음악이 이렇게 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아니었음을 깔릴 때 네. 그 장면이나 그 영화에서 그 음악 때문에 이 영화도 그리고-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클래식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그 들어있는 곡들이 대단히 좋은 곡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음악 자체가 나도 솔직히 자탄풍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 노래 좋아하지 않는데 거긴 잘 맞아 떨어져. 영화에 그러니까 맞았지. 잘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계속 그 시대와 딱 보면은 우리 감독 의도가 보이는 거지. 야, 요거 첫사랑이 남자들의 첫사랑을 그러니까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첫사랑에 대한 어떤 그 아련한 그거 같은 거 막 끄집어내려고 뭐 모든 걸 총동원했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근데 거지. 이 감독이 내가 보니까 그런 거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후에 작품이 그렇게 아니, 이제 흑행작이 없었던 것 같아. 그때 나왔던 사실은 뭐 엽기적인 그녀가 가장 제일 그리고 큰 그다음에 쳤지만 클래식. 클래식과 여친소인데 다 영화들이 재미를 봤어요, 사실은. 사실 그 장르 영화가 그 시대에 잘 이렇게
팔릴 만한 건 아니었었거든. 근데 그러니까 엽기적인 그녀 때문에 뭐 좀 약간 좀 좋았었죠. 그리고 저기 그 이제 우리가 다행히 그 마지막 장면에 반전이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보시는 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저기 방송을 준비하면서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월남전 씬이 나와. 맞아. 근데 내가 묘하게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시나요 CF 있죠. 한참 유행했었잖아. 우리 그렇지. 큰 CF들이 그렇지, 그때 그렇지. 당시에. 근데 내가 그렇게 비슷한 시기인가 찾아봤더니 더 먼저. 이 영화가 먼저였더라고. 아, 이 영화가 2003년도고 아시나요가 2007년 8년이야. 더 이후야.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아시나요가 나왔던 때가 2007년 8년이라고요? 네, 맞아요. 2003년 이후야. 아니 내가 찾아봤어. 이게 나도 찾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오마주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저 장면이 아시나요? 그 뮤직비디오가 조성 2007년 8년에 나왔다고? 8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영화에서 좀 따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전투 씬이 꽤 괜찮더라고. 헬기 나오고 막 이렇게. 아니, 이 노래가 2000년에 나왔어요. 그랬어요? 아니, 이 비디오, 노래가 아니, 2000년에 뮤직비디오- 나왔는데 뮤직비디오도 그래? 요때 신민아랑 그래, 맞아. 내가 찾아봤는데? 한번 2007년인가 나오던데. 아니, 근데 2000년에 근데 나왔으면 내가 상실적으로 그때 내가 뮤직비디오가 잘못 찾아볼 수도 있어. 영화처럼 나오는 붐의 시대였어, 그때가. 맞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조성모의 투 헤븐으로부터 이렇게 비롯된 거였거든. 맞아. 그거는 제가 내가 찾아봤는데 이후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 아시나요가 이후에 약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이렇게 올리는 업로드 내가 날이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 그럴 수 근데 있구나. 내가 왜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그러면 약간 아시나요에서 좀 찾아올 수도 있었겠네. 왜냐하면 내가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월남전 그 조승우가 가서 전투 장면이 좀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아시나요 장면과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오버랩이 다 되더라고요. 오마주야? 그럼 뭐 아시나요? 난 모르겠어. 오마주인가? 그래서 내가 찾아봤는데 어쨌든 업로드가 내가 착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둘 사이에 연관관계 좀 있어 아니 뭐 보인다. 그걸 오마주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래, 그렇고. 그렇지. 내가 미는 오마주 거야. 얘기야. 내가 오마주 한 미는 얘기야. 거야. 내가 미는 거야. 자, 그러면 아니 근데 나 한마디만. 저 볼래 말래? 뭐를? 클래식. 봤지 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 그 추천을 해주실 거냐고 말 거냐고. 아 나는 너무 추천하지. 그럼 추천하시고. 근데 내가 아까 음. 홍 반장 하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 곽재용 감독이 엽기적인 그녀로 출세작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내가 TMI 전문이잖아요. 곽재용 감독의 데뷔작이 어떤 영화인지 아세요? 그 데뷔작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명해. 그 데뷔작으로 뜬 거야. 이 감독은 그 뭐야, 데뷔작이 뭘 것 같아? 대충 때려 맞춰봐. 모르겠어요. 이거 오래된 감독이야. 오래됐는데 59년생이더라고. 데뷔를 하자마자 이 감독이 스타 감독으로 빵 뜨는데 그 비 오는 날의 수채화예요. 아, 맞네요. 비 오는 날 수채화가 비 맞아. 오는 날의 수채화를 데뷔를 했고 그런 영화 맞아요. 비 오는 날 상업 수채화. 영화 감독으로 이제 빵 뜨는 거야. 그때는 또 이런 안성기 아들 나오는 영화 얘기하는 거죠. 옥소리 나오고 목소리 나오는 난 그 영화지. 극장에서 맞아. 봤어. 맞아. 강신 맞아. 그 그것도 한 무슨 6, 70만 원 들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 히트를 했어. 거기도 음악이 봐요. 거기 건이나 영화 되게 그러니까 이 감독이 그런 감성이 그 잘 장착이 돼 있고. 아니,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간에 시간 조절해야 되니까 음. 추천 이유는 뭐 어떤 포인트를 한마디만 더 얘기해 주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옛날에 지금의 톱 배우들을 그때 풋풋한 연기와 또 풋풋한 감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 이미 보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보면은 옛날에 젊었을 때 또 생각날 수 있고 음악도 좋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봐도 약간 오그라들고 유치한 감이 있지만 또 그 맛에 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보시라고 추천하는 너무 영화입니다. 길게 얘기하지 말고. 자, 홍 반장. 자, 50대 아저씨들, 50대 초반, 40대 후반의 아저씨들은 한번더 봐라.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아가지고 네. 와이프 없는 날 소파에 누워서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아, 옛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싹 흐를 겁니다. 오. 근데 슬퍼서 들리는 눈물이 아니라 뭐 아름다운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날 사람이 생각나고 딱 거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화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영화는 최근 개봉한 헤어질 결심. 근데 그거는 말씀드리자. 원래 우리가 원래 원래는 하려면 내 사랑이라는 걸 하려고 내가 했어요. 추천했던 내 사랑과 그
클래식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좀 오프해서 변경했죠. 맞아요. 그래도 좀 시간을 헤어질 결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괜찮겠다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다가 했죠. 그럼 요즘 최근작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자, 헤어질 결심 우리 홍 관장이 약간 좀 줄거리하고 흐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좀 늦게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새벽까지 딱 보고 이제 딱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를 딱 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등장인물에 대한 캐릭터라는 게 등장인물들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편집이 자연스러운데 시간차 공격이 좀 있어요. 그 감상 포인트를 좀 약간 잘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줄거리를 알려드려야지.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들 요 요소를 아주 좀 책 보듯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아까는 우리 첫사랑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거는 뭐냐면은 불륜이에요. 답은 불륜입니다. 불륜이고 그걸 이제 사랑을 하는데 이걸 불륜인데 뭐 우리 옛날에 소설 그 안나 까르네나처럼 이렇게 좀 약간 막 그런 구질구질하고 막 비참한 여성을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불륜인데 불륜 같지 않아요. 그 영화 보는 데도.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단조롭게 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제 형사와 아주 냉철한 형사와 그리고 일에만 빠져 있는 일중독자죠. 워커홀릭이었던 형사와 그리고 중국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한국에까지 어렵게 와서 고통스러운 삶이라면 좀 약간 부정적인 표현인 것 같고 굉장히 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여성에 대한 사랑 이야기예요. 그게 그 중요한 핵심이고 결과는 굉장히 흘러갈수록 좀 약간 이상하게 좀 약간 스릴러물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스릴러물 같지 않습니다. 그냥 멜로물입니다. 그 두 사람의 사랑과 결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하면은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스포일러를 가르쳐 드리면 결국은 이거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단조롭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는 순간 저는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은 렘브란트의 야경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야경이라는 그림을 갖다가 퍼즐로 촉촉촉촉 나누는 걸 갖다가 아주 꼼꼼하게 짜여놓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훌륭하고 어디 흠잡을 때 스크래치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시선을 가는 흐름을 잘 잡을 수 있는 너무 영화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재미는 없습니다. 큰 재미를 바라시면 안 되고 그냥 단조롭게 보시면 돼요. 본인은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이제 이 영화 이건 좀 별개로 스토리가 별개로 문제였는데 이 영화는 저는 이제 좀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라서 영화를 그냥 싹 비워놓고 봤어요. 비워놓고 사적 감정이나 편견 없이 이렇게 보는데 아까도 뭐 렘브란트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은 이 영화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영화는 정말 대단한 영화입니다. 정말 좋은 영화고 정말 멋있는 영화예요. 그리고 영화를 갖다 이렇게 그냥 영화관 가야 되겠다. 이번에 칸 영화를 상 받았으니까 가서 보러 가야지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지루하지 않고 그냥 볼만한 영화 이런 상태예요. 사실 그런데 이 영화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영화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영화라는 거지. 이 영화를 많이 봤던 사람들한테 소구 대상이 명확한 영화예요. 이게 좀 어떤 부분한테는 힘들 수 있고 어떤 부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화 될 수 있고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셨고 자 우리 존마담 이 설명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반론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관전평이 있을 수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올해 나한테 최고의 영화에 가깝다. 이유는? 일단 뭐 내가 박찬욱 감독의 모든 작품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박찬욱 감독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스타일과 같은 자의식이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멜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봤고 그리고 일단 박해일이나 탕이가 서로 사랑하는 붕괴되는 서로가 사랑하면서 붕괴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잘 따라가지면서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 흐름이.
근데 다만 의심과 이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자꾸 안 하던 자기 행동을 하고 자기를 자꾸 붕괴시켜가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완벽주의자 형이잖아요. 박해일은. 근데 그것을 자신의 원칙을 깨면서 이 여자를 어쨌든 보호하려는. 하지만 이 여자를 완전 믿지도 못해. 그러니까 나는 사랑도 그런 것이 아닐까. 완전히 믿고 싶지만 항상 늘 불안하고 위태위태롭고 약간 이런 어른들의 느낌? 그러니까 클래식하고는 좀 느낌이 굉장히 틀리지. 다르죠. 오늘 할 얘기가 그런 건데 사랑 얘기를 두 작품인데 상당히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고 관점도 상당히 다르게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조마담은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이 훨씬 더 본인한테는 더 와닿았던 거네. 공감할 수 있는 소구력이 있었던 거네. 이게 호불호가 있는 영화일 수는 있으나 저에게는 정말 완벽한 영화였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영화 작법에서 그 사랑을 다루는 주제는 너무 많은데 그 박찬욱 씨가 이번에 풀은 그 사랑 얘기가 뭐 야한 장면이 있거나 뭐 노출신이 많거나 뭐 어른들의 사랑이라고 해서 야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음에도 굉장히 야하게 느껴졌어요. 그건 나도 그러더라고. 에로틱한 느낌을 받았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약간 굉장히 야릇한 느낌을 받는 그리고 포인트들이 약간 좀 있었던 것 변태 같아요. 기질이 있잖아요. 박찬욱 원래 감독이 옛날부터 약간 복수는 좀 날 근데 때부터 해서 좀 그렇지. 우리가 그냥 그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변태 기질이 있다고 하는데 관음의 약간 느낌이 있어. 아가씨도 좀 그런 느낌이 아가씨도 그렇고. 있었고. 그러니까 약간 이 박해일이 이 여인을 그 잠복해서 이 여자를 계속 그렇지. 관찰하면서 그렇지. 그걸 연출해내는 박찬욱의 그 표현이 관음에 약간 에로틱하게 표현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게 너무 뛰어났다고 생각했지. 약간 그런 측면이 조금 뭔가 묘하게 야하다. 맞아, 이런 좀 에로틱한 느낌이. 막 좀 들었던 거 사실이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약간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볼거리가 되게 많은 영화라. 아까 저기 퍼즐 얘기했었잖아요. 아주 짤짤한 퍼즐을 갖다 잘 맞춘 영화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거나 영화에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아까 뭐 전에 오반주도 얘기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면 다 재밌게 보여요. 재밌게 보이고 볼 것도 많고. 근데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보고 있으면서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섹시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장면을 몇 개 뽑아보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몇 개월이 흐르고 나서 다시 만나잖아요. 시장에서 만나잖아요. 신발 발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 누구죠? 설애가 이제 좀 약간 검붉은 빛깔의 구두를 신고 있어요. 근데 발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섹시합니다. 거기서부터 약간 야한 느낌이 좀 들고. 근데 이게 좀 프로이드적으로 얘기하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에로티즘을 막 끌어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의 영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내가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잠재의식 속에 나는 그 섹시함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그런 요소들이 장면들이 좀 꽤 나와요. 나는 이제 사실 영화를 많이 보지만 영화에 대해서 뭐 분석하면서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 솔직히 나는 그냥 근데 이게 아까 조각조각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장과 이제 일반 이제 장편 영화를 만드신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은 이미 거장이잖아요. 그렇죠. 거장 반열에 올랐다고 봐도 돼. 근데 거장이죠. 그러니까 왜 이제 훌륭한 감독 또 잘 만드는 영화를 잘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의 영화는 조각조각에 숨겨져 있는 그 어떤 그 암시 뭐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는 거니까 영화를 막 좀 분석해서 보는 사람들은 그걸 찾아내는 요소에서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거야. 있죠. 그걸 재미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아니 근데 다 느낄 수 요즘에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칸에서 감독상 받은 건데 이거 한번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난 첫 번째 난 이건 두 번을 봤는데 첫 번째 봤을 때는 너무 재미없게 봤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너무 재미없게 봐서 보고 와서 개봉하자 봤는데 너무 평들이 좋은 거야. 그래서
왜 좋은 거지? 칭찬 일색이지. 왜 근데- 좋은 거지? 그 이동진 씨는 뭐 5점인가 4.5점인가 주고 근데 평점을 그랬잖아. 내가 아주 친한 측근 중에 내가 아주 극찬을 했던 거야. 내가 보고 나서. 그래서 그 친구도 본 거예요. 아무튼 유명하고 박찬욱 감독 영화가 또 뭐 재미없는 건 아니었고 하니까 봤는데 지금 OTT로 나온 이후에 봤대. 근데 보고 10분도 안 돼서 자기 껐대. 왜? 정모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정모식이 누군지 알 것 같다. 정모식이 분이 어. 영화 진짜 좋아하는 애고 근데 그렇게 영화적 매니아적 감성으로 보진 않고 그래서 술자리에서 영화 열변을 이렇게 토하면서 보는데. 영화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 근데 그렇게 좋다고 정모식이 그래가지고 정모식이 씨 있어요. 우리 정모식이 좀 씨 주위에서 난 모르는 사람인가?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야? 정모식이 씨 보고 있나 정모식이? 정모식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정모식이 씨. 언제 나오냐고 계속 물어봤어. 네. 정모식이 그분은 액션 영화 좋아하던데. 닉네임 털보 닉네임 아. 털보 이러면 다 알겠네. 네. 아무튼 저희 이제 절친인데 여기 PPL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또 해달라고 한 거 아니야? 소개해달라고? 뭘 해도 걔를 그냥 약간 본인을 걔를 약간 정모식이 하면서 약간. 아니, 내가 친한 사람이 딱 우리가 꿰고 있잖아요. 딱 요 정도에서 내가 끝나기 때문에. 그저께도 봤죠 우리? 술 먹다가 우리 지나가는 봤어? 거. 아, 우리 맞아. 만났지. 아무튼 음. 그 친구도 영화를 그렇게 즐기고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데도 뭔가 불편감이 있고. 아니 좀 나는 재미없었대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사랑 영화잖아. 이제 제가 이제 아까 클래식 항이가 예쁘긴 하더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감에 강하게 이쁘더라고. 근데 공감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그럴 수 왜냐면 있어. 네. 클래식 같은 사랑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아이 판타지지. 아니 그게 아니라 심적으로 근데 감정이 진입 장벽이 더 낮기는 해. 근데 클래식이. 헤어질 결심의 사랑은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적인 서사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요소들에서 아주 미세하게 이 두 배우가 저기 배치를 한 걸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나도 두 번째 보니까 좀 보이더라고.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뭐야? 그래도 현실 세계에는 당연히 영화는 현실 세계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건데 허구인데 이 영화를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스토리 자체가 말이 안 되지. 뭐. 공감이 안 돼. 이 사랑이 우리한테는 나한테는 공감이 안 되더라고. 결정적으로.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그 스토리 아니 중심으로 영화는 SF도 있고 판타지도 있고 근데 그게 공감이 되냐 안 되냐 아니 뭐 과학적이다 CF를 보면서 SF를 보면서 과학적으로 되냐 안 되냐를 분석하지는 않지만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럴듯하네라고 할 수 있는데 취향의 문제야.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 나는 이제 모르겠어 시나리오나 극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분석적이지 않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근데 문 PD는 내 느낌으로 문 PD는 어쨌든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좀 있음직한 절절한 뭔가 공감도 되고 사랑의 주제에 누구나 이렇게 딱 좀 바로 알 수 있는 스토리를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얘는 느끼는 만큼 이제 이게 왜냐면은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징성이 너무 많아서 상징이 너무 많아서 이 영화는 그렇지 그러니까 상징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은유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상징성 나왔으니까 얘기를 이렇게 지정에 끌고 갈 건 아닌 것 같고 봤는 부분 중에서 제일 재밌게 봤던 장면 나는 좋았던 씬 그냥 한마디로 여기서 나오는 대사가 박찬욱 감독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내 생각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보면 어제 영화 봤던 게 갑자기 생각나서 좀 오버랩이 되긴 하는데 어제 좀 심야 영화를 좀 봤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너 봤냐 너? 아니 근데 거기서 나는 항상 올바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거기면 그러면서 뭐 사천왕 눈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 그게 상징이고. 네, 상징이더라고. 근데 박찬욱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었을까 싶어. 나는 계속해서 이건 내 느낌이니까. 나는 영화를 만들면서도 뭔가 올바로 뭔가를 보려고 만들려고 난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거를 나는 조금 이렇게
크게 와닿았어 나는 상징으로서. 홍은 어느 씬이 어떤 부분이 제일 난딱 두 가지가 좋았어? 있는데 그 얘기 해보자. 아까 뭐 잠재식 잠깐 얘기 있었는데 음. 사실 우리 식당을 딱 들어가면 식당에서 밥을 딱 먹으러 갈 때는 이 식당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는 딱 옷을 입고 맛있나 없나 어떻나 막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내가 평소에 자주 가는 식당이고 갑자기 어느 좀 실수 딱 와서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면 뭔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옷을 딱 벗는 장면이 거기서 초밥을 딱 시켜줬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딱 먹겠다고 초밥에 대한 마음을 딱 그때부터 마음이 딱 놓여서 옷 딱 벗는 장면이 아 요거는 야 어떻게 저걸까지 저렇게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장면이 하나 있었고 마지막에 좀 약간 좀 하드코어였죠. 좀 약간 난 당신한테 영원히 날 박아넣겠다는 듯한 기억 속에 넌 나 평생 못 잊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표현일 수도 있고 막 좀 좀 무서운 표현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 느낌? 약간 뭐 현실 세계에 있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말은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너 나 평생 못 잊게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너 못 잊지. 아까 우리 클래식 할 때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둘이 평생 못 잊잖아. 서로 마음속에 자기를 못 잊게 이렇게 인을 박아놓은 거예요. 못을 딱 박아놓고 떠난 거야. 그래서 평생 못 잊고. 그러니까 그 씬이 좋았어. 마지막 엔딩 씬. 그러니까 이게 결코 뭐 잔인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저 따위로 표현하지?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영화 볼 때는 그런 거 못 느꼈는데 보고 나서 딱 이제 보고 나서 여운이 있어. 딱 있다 보니까 어떻게 영화를 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영화 가다 보면 푹푹푹 하는 부분이 하다 보면 가다 레전트가 딱 걸릴 때도 있잖아요. 보다가 우리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볼 때 어떻게 저런 거 하나 없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좀 매끄럽게 저렇게 나가지? 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림도 진짜 렘브란트 그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영상 자체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이 짜증나겠어. 렘브란트 중세 미술가 아니야? 그냥 좀 그래. 이렇게 막 이게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굉장히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를 두 번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를 알고 나서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본인 좋았던 씬만 얘기 좀 안 돼? 나도 내 씬 얘기하게. 너무 길어. 그래서 아이가 그거 괜찮다. 나를 두 가지. 각인하게 만들어주겠다. 자꾸 과학적으로 잘 알려드리려고 애쓰는 거지. 그 역할 중심을 잡아주려고 음. 하는데 어쨌든 나는 5분 안에. 나는 좋아하는 편집 씬이 할 다 때. 좋은데 그 탕위를 소주 한 잔씩 믿었잖아. 해. 소주. 왜 이렇게 오늘은 술이 진도가 안 나가세요? 난 사실 소주를 잘 못 먹어서. 이거 아니 진짜로 내가 맥주신이잖아. 그 얘기 내가 잘랐어 또? 아니야. 오늘은 근데 재밌는 뭐 저기가 없다. 너무 진지하다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뭐 이게 영화에 우리 영화를 집중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나는 근데 사실은 오늘 각자의 사랑 얘기를 이 그래, 영화에 맞아. 좀 빗대고 싶었는데 그래. 너무 영화에 이게 들어가네. 아니야 근데 좀 필요하기도 하지. 근데 음. 어쨌든 나는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오버됐지. 있어서. 시간이 맞아. 오버됐지. 그게 아니라 배터리가 나간 거야. 맞죠? 아니 그냥 저기다 자르고 하면 돼. 나도 먹어 빨리. 집담아라. 안 이거 원래다 말았어. 먹으라고. 그러면 입이 껴. 부추가 이빨이 껴. 이 뻐더렁이여가지고. 이번에 잠깐 검정 이게 단 줄 모르고 잠깐만요. 잠깐 검정 화면이 나와 1분. 블랙 배터리가 없구나. 에러. 그럼 그냥 끈 채로 하면 안 돼? 됐죠? 아니야? 보세요. 여보세요? 누나가 보이면 보이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조마담. 난 어쨌든 걔를 믿었는데 사랑하게 되면 또 믿고 싶은 그렇죠.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의심스러우면서도 믿었어. 그래서 더 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할머니네 가가지고 시간 하면서 알게 되는 그 씬이 있어. 맞아. 할머니 핸드폰 발견. 그걸 보고 음. 그 그것도 음악 중요하거든. 근데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씬은 그걸 걔가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의 씬들. 딱 시간을 보고 뭐 자기가 직접 거기 맞아. 올라가 보고 그 진실을 목도하게 되는 그 씬들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은 탕웨이가 막 올라가고 있고 거로 그게 올드보이에서도 약간 비슷한 그런 연출씬이 있는데 그게 박찬욱이 거의 창조해냈다는
박찬호 씬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올드보이 왜 그 최민식이 막 쫓아가고 과거가 보이고 뭐 그 있죠. 네, 아무튼 다른 영화에도 나오는 장면. 아 근데 거의 박찬호 씨 연출이라고 그래. 그 돼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씬이 너무 잘 빨려 들어가면서 이게 가슴 졸이면서 보게 되면서 알게 됐을 때 그래서 걔가 딱 알고 나서 기다리고 그 여자가 왔을 때 나는 당신 때문에 붕괴됐어요 이 말을 하고 그러면서 깊은 바다에 버려요 이 말이 나오잖아요. 나는 이게 이 영화의 핵심 깊은 바다에 뭘 버리라는 거야? 그게 그 증거물 핸드폰을 핸드폰. 버리라고 아니 그랬단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야? 그러니까 박찬욱이 얘기하고 싶은 사랑은 그렇게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온전한 자신으로는 온전한 자신일 수가 없는 거지. 나 자신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붕괴에 가면서도 결국 그 사랑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지키고 싶었던 거야. 어. 진짜 사랑한 그러니까 그 말이 결국은 제목에 그 미치는 설이한테는 거지. 날 사랑해요라고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그런 했죠? 얘기가. 뭐 이러잖아. 그랬더니 어. 여러 번 했다고. 그것도 되게 천재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런 기억이 감정을 나네. 이렇게 계속 돌려봤다고 하잖아. 계속 돌려서 들었다고 하잖아. 설에는 그게 자기를 사랑 고백하는 거거든. 그렇지. 진짜 사랑 고백이었어. 진짜 사랑이야. 맞아. 근데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죠? 뭐 이런데 본인은 그 자기는 그 말로써 그 워딩으로 한 적이 없다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랑이란 어떤 거다? 나 자신을 붕괴하는 과정이지. 붕괴하는 과정이다. 완성을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말하는 그 작가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사랑은 이렇게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멜로 행복, 해피 이걸 다루는 게 아니라 진짜 찐 사랑에는 자신이 완성된다기보다는 붕괴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보여주는 게 위험한 사랑일수록 결이 같다고 그러잖아. 처음부터 알아봤다 그러잖아. 근데 그걸 이제 근데 그걸 불륜이란 장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렇지. 뭐 흘리지 마라. 아무튼 나는 이게 굉장히 걸작이라고 보는데 대중성에서 호불호가 당연히 갈릴 수 뭐 있다고 흥행 생각하고. 성적은 좋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편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또 그 불편러가 있는데 이 박찬욱식의 이 자의식 나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박찬욱식이 너무 드러나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위화감이 약간 느껴진다는 말도 하긴 하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자의식?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박찬욱이라는 걸 빼고 박찬욱이라는 그 브랜드를 빼고 보면 뭐 멋스럽고 굉장히 멋을 많이 잘 내고 세련되게 잘 찍은 영화라고는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냐 뭐 별로다. 뭐 이게 뭐 재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뭐 잘난 척만 하는 것 같고 막 그치만 박찬욱이라는 우리 그 한국 영화 세계 영화의 나름 거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품이라고 하니까 뭔가 막 이렇게 칭송해주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불편하다고 또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끝으로 칸에서 받았잖아요. 지금 아카데미 진출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감독상. 받을 수 있을까? 응? 받을 수 있을까? 오스카에서? 오스카에서 뭐 작품상? 아니 뭐 노미네이트가 됐대. 지금 냈대. 난 작품상은 힘들다고 보고요. 아니 감독상이든. 오스카는. 감독상은 가능하겠죠. 아니면 뭐 시나리오까지도 괜찮고. 근데 오스카에서는 모르겠어요. 오스카는 근데 아니야. 그 아까 뭐 얘기했는 것 올해는 아니야 중에서 오스카에서. 박찬욱 감독도 좀 안 좋은 영화 있죠. 희가 뜨는 아까 뭐 그 뮤직비디오 영화를 잠깐 그거 얘기했는데. 데뷔작? 뭐 그런 망했지. 그러니까 복수는 나의 꽃? 아니. 뭐 복수는 나의 것. 이승철 나왔던 거? 이승철 나왔던 거 나오는 영화 있어요. 뭐 이승철 옛날 망한 옛날 영화 망한 있어, 영화. 근데 난 박쥐도 재미없던데. 아니 그건 나도 동감해. 나도 동감하는데 그치? 나는 이 박찬욱 감독 근데 대신 이제 볼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이스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이스는 성공의 작품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는 재밌지. 제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지금도 안 들어요. 보고 싶은 마음이 제이스 안 봤어? 그냥 보다가 말았어요. 보다가 말았어요. 끝까지 안 봤다고. 그리고 거기도 김광석. 근데 이 박찬욱 감독한테 좀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니 잠깐 박찬욱 내가 감독 좋아하는 궁금했던 거 김신영 배우에 대한 극찬을 했다고
계속 전해지고 있고 사실은 거긴 한 거슬리던데. 유퀴즈에서도 상당 부분 본인 나와가지고 아니 주인공으로 유퀴즈에 출연한 것도 아니고 김신영 편에 그 김신영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또. 어디서? 그 유퀴즈의 김신영 편에서 박찬욱 감독이 해외로 영화 촬영하기 전에 찍어줬어. 왜 김신영을 캐스팅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찍어줘 시간을 할애해 준 거지. 그 정도로 뭐 훌륭한 배우다 이렇게 했는데 김신영이 연기를 잘했어요. 연기를 잘했는데 네. 김신영이란 인물이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내가 이 영화에 몰입하는데 굉장히 거슬림이 그렇죠. 나도 그랬거든요. 거슬리더라고요.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성이 있어가지고 김신영을 욕하고 연기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연기를 어땠어 잘하고 김신영? 나는 근데 김신영을 그렇게 막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박찬욱이 표현하기로는 박찬욱 감독이 연기 천재라고 그랬지. 연기 천재. 연기 천재고 자기는 행님만 할 때부터 맞다. 눈여겨봤고 뭐 배우로서도 뭐 굉장히 그러니까 극찬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온 김신영을 내가 연기로 봤을 때 나는 크게 거슬리는 건 없었어요. 그렇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게 예능인이고 김신영이기 때문에 약간 뭐 화제가 된 건 있지만 나는 그래서 더 그게 이렇게 좀 돌출돼 보일까 우려를 했는데 근데 아니 감독들이 괜찮았어. 감독의 권한이 캐스팅인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캐스팅했을 때는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겠지. 무슨 의도가 분명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우리가 말하는 뭐 봉준호 뭐 이런 감독들 있잖아요. 이런 감독들은 컷 하나하나 씬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담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봉도 그렇고 뭐 우리 뭐 그 하여간 유명한 감독들은 그렇지. 그래서 대감독. 그러니까 뭐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 단역이라도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나도. 근데 그 지점에서는 박찬욱이 그렇게 극찬을 했어도 그 역할에 김신영이 했던 이유를 난 그거는 모르겠는 거지. 근데 뭐 김신영이 했다고 해서 또 그거를 뭐 되게 거슬리지도 않았긴 했지만 하도 그렇게 말을 하길래 잠깐을 나와도 뭔가 김신영이 도대체 어떤 나는 그게 김신영이 했기 때문에 그 형사 역할이 뭐 더 뭐 그런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그거 김신영에 대한 부분은 각자 별로 크게 저기는 아니네. 아니 영화에서 어떤 영화에서 중요한 건 의미를, 아니에요. 아닌 것 중요한 같다. 건 아니고. 박해일이 좋았. 박세일은 뭐 난 거기서 이번에 또 두 개를 선보였잖아요. 그 이순신 역할과 이 경찰 역할. 단연 나는 이순신보다도 이 역할에서의 연기가 더 좋았다.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더 돋보였다. 그 제목이 일단 헤어질 결심 너무 멋있고 멋있는 그리고 거야. 박해일은 그 배우 그러니까 아까도 나는 그 지점인데 난 계속해서 올바르게 보려고 노력한다. 근데 거기는 헤어질 결심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헤어질 결심이라. 하는 거지. 하는 거지. 둘 다 하는 거지. 그렇지. 붕괴되면서. 근데 그래 다시 만나잖아. 그리고 그리워. 아니 근데 완전히 근데 설에는 완전히 헤어질 매겼잖아. 결심으로 한 거지. 완전 미긴 거지. 아니 다시 그쪽 거기 자기를 묻어버렸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를 자기를 묻어버려. 그래. 헤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날 영원히 못 잊게 만든다고 했다는. 아니 잠깐 그것까지 하면 스포가 되어버리잖아. 또. 아니 어쨌든 잘라. 약간 왜 잘라? 어쨌든 모범 처리래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그러면 헤어진 결심 볼래 말래 아니 알려주세요. 그냥 보면 한번 굉장히 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에 OTT 한번 보시라. 그냥 저기 미술관 가서 굉장히 괜찮은 그림이 들어왔으니까 미술관 보러 가자라고 얘기 나오면은 미술관 가듯이 그렇게 가서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네.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보고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다를 떠는 거기 때문에 볼래 말래는 내가 이제 묻고 싶은 거지. 이렇게 우리가 엉망으로 얘기했지만 그래도 볼래요 말래요? 약간 아니 이런 이제 느낌이지. 추천을 해줄 건지 말 건지. 뭐. 나는 추천하지. 너무 네. 추천하지. 그 추천하는 이유는 박찬욱 그쪽 설명 이유를 좀 얘기해 줘. 나는 일단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다 봐라. 명작이라고 생각하고 팬인 입장에서 그리고 이 영화가 가져다 주는 묵직함이 이제 메시지? 어떤 사랑 주제로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이 있다.
그래서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꼭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보는 맛은 이 음. 시각적인 영상미라든가 보는 맛은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이진 않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겨주세요 댓글로. 저는 그냥 뭐 저는 볼래 말래 이렇게 두 분 의견을 여쭤보는 입장인데 만약에 범죄도시 2와 11,000원을 내고 헤어질 결심을 봐야 된다면 전 범죄도시 2를 못 보신 분이라면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을 만큼 전 범죄도시 2를 아직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큼 저는 약간 후순이다. 만약에 같은 시간에 같은 돈을 내고 봐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근데 장르가 그거야. 장르가 극단적으로 틀린데. 얘기하면 아니, 본인은 안 탑건이나? 볼래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볼래 말래 하면은 말래지. 그러니까 좋은 소설을 본 것 같긴 하지만 뭐 가벼운 소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우리가 그냥 볼래 말래로 하면 그렇게 말래지. 아니 최근에 무겁지도 않다니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내 그럼 의견은 우리 다 개인 내 주관이야 의견은 주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탑건 뭐 범죄도시 2 요즘에 이제 개봉했다가 OTT로 넘어온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만약에 어떤 걸 볼까 11,000원을 내고 고민하신다면 저는 탑건이나 범죄도시가 더 낫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알겠습니다. 다음 편 응. 생각해 오신 응. 거 좀 얘기해 보세요. 먼저 풀어놔 주세요. 저는 중국 영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홍콩 중국 영화인데 중국 영화도 이 양조위 풍이 있잖아요. 또 양조위 풍 양조위? 말고 왕가이? 그거 있잖아요. 그 첩혈상웅 뭐 이런 거 홍콩 있잖아요. 누아르? 영웅봉쇄 홍콩 누아르. 그 홍콩 누아르 쪽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뭘 준비? 전 첩혈상웅하고 영웅본색 뭐 이런 거. 하려면 천장지구. 영웅본색을 해. 영웅본색을 해야지. 네. 천장지구는 근데 사실은 영웅본색하고 첩혈상웅하고 같이 놓고 얘기할 게 좀 더 많죠.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아니, 그 뭐, 당시에 네, 이제 그 당시에 그 누아르에서 누아르로서 어떤 영화가 더 낫다고 좀 맥락도 있었으니까. 약간 비슷하잖아. 맥락도 비슷하고. 누아르가 비슷한데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중국 영화, 홍콩 영화죠. 홍콩 영화. 나는 뭘 준비했냐면 그 힐링. 그 힐링을 주제로 포레스토. 그러니까 아니야. 힐링을 주제로 내가 뭘 할까 이렇게 놀고 했을 먹고. 때 놀고 먹고 이제 마시고 이런 거. 근데 약간 한국 영화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어째 취향이니까 나는 이제 제 8요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알아요. 그 요즘에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또 그 화제가 음, 된 그 배우님 계시잖아요. 음, 그 다운증후군이 나오는 이제 맞아요. 영화인데 그게 인생 영화로서도 굉장히 너무 훌륭하고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던 좋아하는 영화기도 해서 힐링을 주제로 했을 때 8요일하고 제 8요일하고 너킹 온 헤븐스 도어를 좀 생각했죠. 왜냐면 음악도 약간 거기도 둘이 같이 볼 비교가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이제 주제가? 프랑스 쪽 영화이기 때문에 그쪽 영화 맥락이? 뭐 굳이 붙이면 근데 아무튼 힐링 영화로서 그 두 개를 저는 이제 준비해 왔는데 오케이. 이제 본인은 어떠세요? 저는 뭐 준비해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니 뭐 아니 준비해 오진 아니 않았- 추천하기로 그러니까 추천하면 했잖아. 되지. 뭐 에로 영화? 아니 에로 영화 시리즈 한번 해? 아니 두 분이 얘기하신 거는 좀 약간 나온 지 꽤 된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요즘 영화? 요즘 영화 어떤 거? 그러니까 뭘 갖고 왔어? 문이 어제 봤다는 영화. 어제 뭘 봤는데? 문이 어제 봤다는 영화. 뭘 봤어? 내 눈을 보는 순간 넌 죽는다. 조동필? 너 노블. 네. 노블 얘기할까? 나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노블?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신랄하게 내가 깔까봐. 아니 깐다기보다는. 아니 근데 그것도 자기 취향, 아니, 자기 그러니까 그거니까. 그리고 우리 영화 한 개씩만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개씩 하는데 제가 그래, 한 개씩 해야 편집하면 돼. 45분에 끊을 거니까 뭐 한. 근데 저는 노블 했으면 좋겠어요. 노브를 하면은 그걸 같이 해야죠.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앞에 뭐를 같이? 필 감독이 흥행작. 그 얘기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도 하나만 딱 하고 약간 겹붙이자는 근데 그걸 거야. 사실- 봤어? 보면 되지. 그래, 그럼 다 주말에 한번 보고. 그래요? 아 근데 나도 그 말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각자 그냥 너무 방대한데 각자 정해오는 것보다 다음 주를 주제를 만약에 지금 문 PD처럼 야 홍콩 쪽으로 하자 이러면은 내가 가장 좋아했던 뭐 홍콩 영화 딱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너무 많지. 서로 이렇게 하던가
뭔가 뭐 야 무슨 뭐 크리스마스용 우리 그런 거 하자 하면은 그 내가 좋아했던 그런 걸 얘기해서 그걸 맞춰서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아니 홍콩 영화 좋아요. 왜냐면은 음. 저는 우리 문이 좋아했던 아까 얘기했던 그 영화 나는 홍콩 루아르 영화를 흥행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개봉하지 않은 영화도 다 봤어. 그러니까 난 언제든지 환영이야. 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일단 그러면 약간 소개를 했으니까 우리가 뒤풀이 가서 요 지금 나온 얘기 중에 골라서 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어떠세요? 오늘 정하지 말고. 그래요? 예. 조던필 감독 노브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말씀하신 약간 힐링되는 파료일과 또 제 아까 8요일. 예, 노킹스 헤비스도 네. 그렇습니다. 라키 맞아, 그거죠? 맞아. 네네. 그거 하고 저는 이제 홍콩 누아르 영어 본색. 네. 첫 발사. 아마 이제 뒤풀이 가서 이제 토론을 통해서 하게 될 것 같고 아직 근데 우리가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저기 그 엔지니어 하시는 김 PD님 계시거든요. 저기 계시죠? 손 한번 멍 때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돌레말레 TV 이제 이 네 명으로 좀 구축이 돼 있는데 좀 이제 뒤풀이 가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패널을 좀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조금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몇 분들이 아직은 이제 공론화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은 얼굴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파트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이제 출연진이 좀 돌면서 할 수도 있다고. 그럼 좋죠. 좀 쉬기도 하고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내가 좀 방송 마치면서 조금 좀 아쉬운 거는 오늘 너무 재미없었다. 난 1편 재밌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니 근데 오늘 너무 이게 영화에 우리가 몰입한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캐릭터가- 내가 처음부터 좀 말렸어. 약간 처음부터 지적질을 막 하면서 뭐라 했어 아무튼 이제 끝나고 나서 녹화된 거 봐봐. 끝내고 나서 막 하려고 하면 그거 하지 말고 길어서 안 되고 뭐 하고 하면 갑자기 내가 그때 약간 맥이 약간 이렇게 좀 그러셨구나. 자, 났어. 그러면 오늘 클래식하고 뭐야 또 이거 헤어질 결심 소용이 너무 없어. 좋은 얘기. 미긴 건 아니야. 빨리 미겨도 끝내야 돼. 되니까. 우리 서로 그러기로 했잖아. 그래. 다음에는 조금 더 미기면서 드세요. 자, 드세요. 자, 이거 러브샷? 막잔하면서 아 맞아 우리 자. 서로의 불륜 얘기는 안 했잖아. 아니 나 사실 난 캐내고 싶었거든. 니네 둘의 불륜 얘기를. 그래서 연애 이거 하려고 했는데. 선은 넘지 마. 그래서 너도 캐려고 했잖아. 나? 자, 나는 내 얘기만 하려고 했지. 기분 나빠진다. 무슨 불륜을 했는 사람처럼 낙인을 찍어. 자, 또 왜 그래? 또. Cheers. 말 끊으면 이상한 거다 오히려. 자, 우리 놀래지 마 해야지. 볼래 말래. 마칩니다. 안녕. 안녕. 마무리가 안 좋구나. 네. 이걸 할까? 아니, 빨빨요. 빨빨해? 1번 보고. 자, 1번, 2번, 3번 다 해? 이거 무슨 저기 뭐지? 뭐지? 음악 프로 끝나고 이렇게 폼 잡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자, 2번. 2번, 나 어디야? 3번, 어디야? 3번. 4번. 자, 마지막 저기. 근데 오늘은 오늘도 오버됐지?